네, 안녕하세요. 저는 백미진이고요. 일단 이 자리에 오늘 이 주제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오늘 이 행사를 주관하는 오버나이저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 행사를 5년 만에 다시 열 수 있게 이렇게 많이 참석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도대체 저는 뭘 하는 사람이길래 여기서 연사도 하고 이런 거 행사를 열기도 하나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저는 일단 LG전자의 몇 안 되는 애자일 코치로 근무를 하고 있고요. 유일하게 겉으로 좀 드러나서 일을 하는 비즈니스 애널리스트이기도 합니다. 애자일 비즈니스 애널리스트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가끔 우연찮게 뭐 방송에 이렇게 나오기도 하고요. 뭐 전사 대상으로 강연을 하기도 하고 앞에 뭐 부회장님 계신 데서 사회를 보기도 하고요. 가끔 외부에서 어떤 재단하고 이런 아이들과 메이커 관련된 워크숍이나 강연을 하기도 해요. 또 취미로는 여행을 다니면서 그 외국에 있는 유수 회사들, 개발자, 뭐 디자이너들을 만나가지고 인터뷰를 하고 그걸 글로 발행을 하기도 하고요. 저는 UI하고 UX 쪽에 관심이 많아서 제품을 분석하거나 이런 기술을 UX로 녹여내는 것에 대한 글을 쓰기도 합니다. 또 저는 사내, 사외에서 메이커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그래서 세계 여러 나라에 돌아다니면서 그런 메이커 페어라는 행사에 다니고 그런 메이커 씬이 우리나라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국내에도 알리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거 보면 쟤 뭔데 이렇게 뭔가 관련이 없는 거 굉장히 많이 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을 것 같고 도대체 회사 다니면서 저런 거 할 수 있나 이런 생각이 드실 것 같기도 해요. 그런 얘기 실제로 되게 많이 듣거든요. 사실 이런 활동을 할 수 있었던 거는 일을 하면서 제가 지금 9년 차거든요. 회사 다닌 지 9년 차 됐는데 뭔가 제가 원하는 일을 하고 좀 그걸 재밌게 하고 싶은데 사람들이 같이 그럼 따라와줘야 이걸 같이 할 수 있잖아요. 그걸 하려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그런 거 고민을 하면서 동료들을 움직이게 하고 이런 쪽으로 고민하면서부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제가 하려는 이야기는 커뮤니케이션하고 협업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일단 제가 근무하는 곳은 인베디드 제품을 개발하는 곳이에요. LG전자는 뭐 삼성전자처럼 그런 인베디드 제품을 개발하는 곳인데 기획자, 디자이너, 개발자, 그리고 뭐 QA 같은 테스트 하시는 분들 함께 일하는 환경인데요. 근데 아마 여기 계신 대부분도 이해하실 테지만 각자가 일하는 영역이 다르다 보니까 생각하는 것도 너무 다르잖아요. 그리고 그들이 생각하고 있는 완성된 제품의 모양새도 너무 다르고. 근데 사실 그 다르다는 거를 생각하고 있는 것 자체는 문제가 아닌데 다르다는 거를 서로가 모른다는 거는 문제거든요. 이 그림 되게 많이 보셨죠? 서로 모른다는 거를 공유를 안 해가지고 마지막에만 문제 터질 때 그 설명하는 그림이잖아요. 근데 아마 잘 아실 테지만 애자일이 추구하는 가장 큰 가치 중, 그러니까 가치 중 가장 큰 부분은 동료하고 그리고 고객하고 기민하게 커뮤니케이션하는 것에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근데 곰곰이 생각해보면 애자일에서 말하고 있는 많은 프랙티스들이 혼자서 일할 때는 사실 딱히 이것까지 써야 되나? 좀 과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저는 이 커뮤니케이션이라는 거는 일종의 협업을 하기 위한 툴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쓰는 방법은 오늘 이제 말씀을 드릴 사례인데 페이퍼 프로토타이핑이라는 방법이에요. 그리고 이거를 디자인 싱킹 워크숍으로 만든 방법입니다. 이거는 제가 할 때 찍어뒀던 사진들인데 써보신 분들 계세요? 이런 방법으로 혹시 제품이나 서비스 기획할 때 써봤다 하시는 분들 손 한 번만 들어봐 주시겠어요? 네, 써보셨죠? 그러니까 이게 말 그대로 종이하고 펜을 사용해가지고 실제 어떤 서비스가 동작하는 것처럼 동작을 시켜보는 그런 액티비티인데요. 쉽기 때문에 컨셉 초기에 보통 많이 쓰죠. 근데 제가 컨셉 초기에 많이 쓴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새로운 서비스나 이런 거를 구상을 할 때 보통 브레인스토밍을 굉장히 많이 하실 텐데 그때를 생각해 보시면 좀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아이디어를 낼 때는 보통 수준이 낮은 것들이 많이 나오고 정말 컨셉추얼한 것들만 나오기 때문에 그거를 뭐 상무님이나 전무님한테 보고를 하면 일단 까여요. 그쵸? 가져가서 뭐 말을 해봤자 뭐 이런 애 저런 애 말을 굉장히 많이 하실 거예요.
그래서 뭔가를 잘 보고 장표를 잘 만들어가도 어차피 다 고쳐야 돼요. 그쵸? 고쳐야 되는 경우가 많은데 그 장표에 공을 많이 들이면 일단 고치기가 싫어요. 버리기 싫잖아요. 내가 열심히 만든 건데. 근데 우리는 프로토타입을 만든 거라는 거를 이게 생각을 계속 하고 있어야 되거든요. 프로토타입이라는 건 언제든 버릴 수 있다는 가정이 있어요. 그쵸? 필요 없으면 버릴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에이 오늘 뭐 종이 갖다 한 거 뭐 말하려고 하나? 이제 이럴 수도 있는데 사실 뭐 개발자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만약에 소스 코드 형상 관리를 폴더로 하던 사람이 있어요. 그런 팀이 있다고 가정을 해봐요. 근데 갑자기 내일부터 깃을 쓰래요. 쓸 수 있을까요? 못 쓰거든요. 왜냐면 이제 이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이테크 툴 같은 경우에는 그 배우는 시간이나 습득하는 너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사람들이 엄두를 못 내요. 그래서 왜 회사에서도 뭐 에자일 우리랑 잘 안 맞는 것 같아요. 이런 이야기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저도 되게 많이 들었고. 그래서 제 생각에 기존에 어떤 사람들이 하던 일련의 절차가 있고 방법이 있는데 그것에 뭔가 변화를 일으키려면 그 시드가 되는 건 굉장히 쉬워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사람들이 가만히 있다 이거 한번 해볼까 이렇게 엄두를 낼 수 있는 그런 방법이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이 페이퍼 프로토타이핑을 구상을 하게 됐고요. 그래서 이 외에도 뭐 다른 프랙티스들이 보통은 준비물도 별로 필요 없고 막 오래 고민을 안 해도 되는 것들이 많아요. 그래야 사람들이 현업에서 일을 할 때 쉽게 이제 기억을 하고 꺼내서 쓸 수 있으니까. 그래서 요거를 만들어가지고 제가 한 4년 넘게 지금 계속 이 워크숍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뭐 사내에서도 하고 사외에서도 하고 있고요. 똑같은 방법과 절차로 하고 있는데 바뀌는 거는 딱 사람만 바뀌어요. 그 워크숍에 참여하는 사람들. 왜 그러냐면 뭐 처음에는 한 5명 데리고 워크숍을 한번 해요. 그럼 5명이 이걸 배워가잖아요. 다음에 또 다른 5명을 또 해요. 이렇게 10번 하면 50명이 되고 100번 하면 500명이 되는 거고 그 사람들은 또 현업에서 그걸 기억했다가 꺼내서 쓸 수 있으니까 제가 없이 자기들끼리 일을 할 때도 그게 일종의 프로토콜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염두에 두고 굉장히 쉬운 방법으로 똑같은 방법과 절차를 가지고 계속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사례로 말씀드린 건 말씀드리려는 건 공차의 키오스크 UX 도출했던 프로젝트에 대한 이야기를 준비를 했어요. 프로젝트 시작을 해서 매장에 제품이 들어갈 때까지 약 3개월 정도 소요가 됐는데요. 그 중에 이 UX 씬 실제로 도출한 건 3시간 정도 걸린 것 같아요. 되게 현업에서 늘 시간에 쫓기시잖아요. 그리고 시나리오 도출이나 이런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뭔가 악유가 많아가지고 조율하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근데 뭐 3시간 정도라면 한 번쯤 내 시간을 할애해도 아깝진 않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드릴게요. 프로젝트 시작하게 된 계기는 사실 이런 거였어요. 보통 프로젝트 진행하다 보면 요구사항이 분명하지가 않아요. 이 얘기가 나중에 나와요. 개발을 하다 보면. 그래서 그런 얘기를 너무 자주 듣다 보니까 그럼 이제 요구사항을 좀 더 분명히 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이제 이런 생각을 하다 고안한 프랙티스인데 제품이 만들어지는 전체 과정을 봤을 때 요구사항이 좀 더 분명하고 정확해지면 그걸 가지고 뭐 개발자, 기획자 서로가 이야기하는데 좀 더 좋지 않을까? 그리고 그게 이제 말로 흘러가는 것보다 눈으로 볼 수 있는 무언가가 있으면 그 이해할 수 있는 차이가 좀 더 줄어들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 공차 프로젝트의 시작은 사실은 이걸 의뢰한 분들이 저하고 이 이전에 똑같은 워크숍을 해서 다른 제품을 출시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도 한 3시간 정도 걸려가지고 한 6개월 정도 끌던 문제를 해결한 적이 있었는데 그 경험이 있어가지고 다시 한번 의뢰를 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워크숍을 하기 전에 사전 작업으로 미팅을 1시간 반 정도를 가졌어요. 근데 저는 보통 이렇게 회사에서 보고서 작성하시잖아요. 어떤 프로포절 같은 거 작성하고 뭐 윗분들한테 보고하고 이러면 굉장히 정제되어 있고 잘 정리되어 있는 그림들과 문장들이 막 이렇게 써 있는 경우가 많죠. 그리고 그 보고서에 굉장히 많은 시간을 쏟으시고 저도 마찬가지로 그걸 받았어요.
받았는데 제가 궁금해하는 내용이 없더라고요, 하나도. 제가 필요했었던 건 그 문장하고 문장 사이에는 맥락이 되게 궁금했던 거고, 이 프로젝트를 왜 시작했지? 뭐 이제 이런 내용들이 궁금했었는데 그런 내용이 없었어요. 그래서 받아본 거랑 별개로 미팅을 하는 게 좋겠다. 저는 그런 것들이 궁금하기 때문에 보통은 만나서 이야기하는 거를 선호를 해요. 계속 질문을 던져서 제가 궁금해하는 것들을 많이 뽑아내고 그거를 이야기를 하게 계속 유도를 하죠. 그래서 결국에는 고객이 원하는 게 뭐고, 그러니까 고객사가 있었을 거고 중간에서 이제 기획자 하시는 분들이 계셨는데 이분들도 원하는 게 있을 거잖아요. 그걸 잘 절충해가지고 서로가 좋은 방법으로 가면 가장 좋으니까 그 방법을 찾으려고 했습니다. 궁극적으로 공차가 이 프로젝트를 하게 된 이유는 이거였어요. 보통 밥 먹고 나면 커피를 마시러 가잖아요. 사람들이 요즘에는 많이. 근데 그때 줄을 서 있다가 사람들이 그냥 간대요. 공차는 한 번씩 다 드셔보셨죠? 근데 공차가 다른 뭐 커피나 이런 거에 비해서 되게 시간이 길어요. 만드는 시간이. 뭔가 넣을 게 되게 많아가지고 길다 보니까 줄 서 있다가 가는 사람이 너무 많대요. 그래서 그 주문을 못하고 가버리는 사람들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세요. 이게 문제였고, 근데 왜 그럼 키오스크냐? 이런 의문을 가지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일단 저한테 올 때는 키오스크가 이미 결정된 상태였고 여러 가지 솔루션이 있었을 텐데 그 중에 하나로 키오스크가 이미 선택된 상태여서 제가 뭐 바꿀 수 있는 건 아니었지만, 프로젝트 하다 보면 항상 내 맘대로 되진 않잖아요. 뭐 이런 퀘스트 깨는 것처럼 하나쯤 들어가 있으면 좀 더 재미있기도 하고, 뭐 이걸 어떻게 더 잘해볼까. 네. 저도 이거 만들면서 되게 불만 많았거든요. 왜 스타벅스는 요새 사이렌 오더 하잖아요. 그런 거 하면 되잖아요. 이거 뭐 어차피 줄 서 있어야 되는데 막 이제 이랬는데, 어쨌든 키오스크를 그래서 만드는 그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보면 산출물이 되게 명확하잖아요. 사람들이 빠져나가지 않을 수 있게 하는 UX가 들어있는 키오스크를 만들어주세요. 그래서 이런 목적이 굉장히 분명한 워크숍을 할 때는 참석자 선정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리고 워크숍 참석자들은 산출물에 기여를 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선정을 하셔야 돼요. 이건 좀 단호하게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제가 워크숍에 참석하시도록 했던 사람들이 5명인데 그 중간에서 이거 전체 기획하시는 분 2명이랑 공차의 직원 3명을 불렀어요. 근데 3명의 역할을 보면 매장 직원이 한 분 계셨고요. 공차에도 개발자가 있어요. 시스템 같은 거 만드는 개발자가 계시고, 이 전체 프로젝트 PM이 한 분 계셨어요. 그래서 이분은 요구사항이나 이런 걸 해야 되니까 오시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리고 저는 이 UX 도출 워크숍에 전체 퍼실리테이팅을 하면서 BA 역할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왜 매장 직원을 불렀을까요? 이 제 질문이에요. 매장 직원 왜 불렀을까요? 네, 그 부분도 있어요. 네. 또 다른 의견 있으세요? 추가할 의견? 네. 네. 사실 저도 처음엔 저 생각을 하고 불렀어요. 매장 직원은. 고객 접점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불렀는데, 이 워크숍을 진행하면서 보니까 사실은 이 키오스크의 고객이 2명이에요. 그러니까 공차 이 프로젝트에서 할 수 있는 게 고객이 2명인데, 공차에 와서 버블티를 사가지고 가는 사람, 그리고 이 사람을 응대하는 그 매장 직원. 어떻게 보면 키오스크는 그 매장 점원을 대체하는 그런 제품이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매장 직원도 고객이었습니다. 저번 책 한 권. 그래서 근데 결론적으로는 이때 되게 매장 직원이 참여한 덕분에 이 전체 플로우에 영향을 굉장히 많이 끼쳤어요. 그분의 의견이나
그러니까 평소에 몰랐었던 내용들 되게 많이 끄집어낼 수 있었고 이전에 사전 미팅이나 어떤 보고서에서 찾을 수 없는 내용을 되게 많이 그 3시간 워크숍 중에 들을 수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됐었고요. 그래서 실제 워크숍은 이런 순서로 진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크게 보면 3단계인데요. 이 단계는 공차 프로젝트여서 이 3단계는 아니고요. 제가 만든 정규화된 이 프로세스야. 늘 반복해서 시도하는 표준 프로세스고 이 순서에서 가장 중요한 건 지금 마지막 부분이에요. 결국에 이 워크숍 3시간을 하고 나면 UX 시나리오가 나온다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왜 보면 그 회사에서 하는 되게 수많은 회의에 이렇게 불려 다니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왜 내가 가야 되지라는 생각이 들 때가 되게 많죠. 근데 그 생각이 왜 드는지를 생각을 해보면 내가 그 회의에 참석해도 뭔가 얻어올 수 있는 게 없어서 그래요. 그냥 뭐 이렇게 막 얘기하다 끝나는 경우도 많고 또 이제 반복되는 회의를 또 해야 되고 이제 이런 경우가 많기 때문인데 그래서 저는 워크숍이나 회의를 진행을 할 때는 꼭 마지막에 참석자들이 뭔가 가져갈 수 있는 것들을 이렇게 끼워놓거든요. 그래야 이제 그 사람들도 뭔가 참석을 해서 의견도 더 많이 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워크숍에서 참석자들이 가져갈 수 있는 건 UX 시나리오였습니다. 그래서 이 공차 과제 워크숍을 시작을 하고 가장 먼저 한 게 이 공차 과제에서 풀어야 할 문제가 뭔가 우리가 해결해야 할 것이 뭔가를 도출하는 것들이었어요. 그래서 그리고 이거를 일부러 이렇게 다 쓰게 해가지고 벽에다가 붙여놨거든요. 근데 글씨는 제 글씨예요. 나중에 제가 이렇게 잘 써서 정리한 거라서 글씨는 제 글씨인데 이걸 다 쓰게 해가지고 벽에다가 붙임으로써 사람들이 막 아이데이션이나 이런 게 보통 딴 데로 새는 경우가 많잖아요. 막 이렇게 가는데 갔다가 다시 돌아올 수 있는 지점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해결해야 할 거는 이거다라는 거를 분명히 명시를 해놓고 여기에 막 이제 격가지로 나가는 것들도 같이 옆에다가 적어놨다가 이번에 해결해야 하는 뭐 페이지 1에 해결해야 되는 거에 스콥 안에 들어오면 같이 들어가는 거고 아니면 뭐 이 다음 페이지에 진행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진행을 했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했었던 건 공차 고객이 누군지를 알아보는 거였어요. 이게 퍼소나 그린다고 하거든요. 다양한 인물들이 나왔죠. 지금 이제 여기 6개만 했는데 그리고 이 중에 이 프로젝트가 완성이 됐을 때 그 만들어진 키오스크를 설치할 곳이 서여의도점이었어요. 근데 여의도 하면 어떤 곳인지 혹시 감이 오세요? 어떤 사람들이 많을까요? 거기는 공차에 오는 사람들이 크게 말씀해 주실래요? 그쵸? 직장인이죠. 여의도는 이제 직장인들이 많은 곳이고 뭐 가정에서 이렇게 오는 경우는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서여의도점의 주요 고객인 직장인은 퍼소나로 잡았습니다. 그리고 매장 직원 이렇게 둘로 잡았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평소에 공차를 이용할 때 어떠한 페인 포인트를 가지고 있고 그들이 원하는 게 뭔지 그리고 어떤 게 해결했으면 좋겠는지 그걸 어떻게 해결을 했으면 좋겠는지 그런 것들을 쭉 도출을 했습니다. 좌측에 지금 이게 반 이렇게 잘라지는 건데요. 이쪽에 있는 게 페인 포인트랑 니즈 그리고 이쪽에 하늘색만 붙어 있는 게 솔루션 부분이에요. 근데 지금 이거는 퍼실리테이션 할 때 팁으로 알려드리는 건데 지금 분홍색하고 뭐 초록색, 파란색 이렇게 붙어 있잖아요. 근데 이거 색으로 구분하는 거거든요. 페인 포인트는 좀 눈에 잘 띄라고 빨간색으로 보통 많이 붙이고 니즈 같은 경우에는 파란색, 뭐 노란색을 섞을 때도 있고요. 그리고 우측에 파란색만 있는 게 이 두 가지를 어떻게 해결할까에 대해서 고민을 해봤었던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부분이 본 워크숍의 핵심이었던 키오스크 UX 플로우 만드는 그 과정이에요. 총 이렇게 3단계로 진행이 돼요. 메인 시나리오를 선정하고 그 다음에 이제 화면을 그려낸 다음에 이게 잘 동작을 하는지 시뮬레이션을 하는 그 과정을 거칩니다. 그래서 일단 공차에 사람이 들어왔어요. 그때부터 내가 점원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음료를 주문하고 음료를 받아가지고
나가는 그 전체의 과정을 한번 이렇게 쭉 뽑아봤어요. 사람들이랑 이야기를 하면서 막 이제 글로 적는데 이렇게 11단계가 나왔죠. 그리고 나서 이제 해야 될 건 아까 이제 2번에 있었던 화면 그리기죠. 이제 화면을 11장을 그리기 시작했어요. 근데 막 화면을 그리는데 되게 의견이 분분해졌어요. 왜 그랬을까요? 여기 한번 내용 보시면서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머릿속으로 이렇게 돌리면서. 한 장씩 그리면 어떨까요? 이게 의견이 분분했었던 거는 그 아까 매장 직원이 있었기 때문에 의견이 더 분분해졌어요. 보통 이 순서대로 주문을 해요, 고객들은. 근데 그 매장 직원이 본인이 이제 고객이 왔어요. 저 타로 버블티 뭐 당도는 절반으로 해서 얼음은 뭐 얼마큼 넣어주시고요. 아마 이제 뭐 옵션으로는 뭐 어떤 펄을 넣어주시고요. 이런 게 선택해야 되는 게 쭉 있는데 여기는 서여의도점이었잖아요. 직장인들이 많고 보통 직장인들이 와서 이제 음료를 주문하는 패턴이 한 명이서는 잘 안 와요. 단체로 오는 경우가 되게 많고 부장님이 쏜다 이러면 10잔 막 이렇게 주문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대요. 근데 주문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사람이 말할 때. 근데 포스에서 입력은 어떻게 하냐면 보통 음료 주문하실 때 어떻게 하세요? 뭐 아메리카노 라떼 어쩌고저쩌고 이제 해가지고 10잔을 쭉 불러요. 그 다음에 사이즈는 뭘로 해? 뭐 라떼는 사이즈 뭘로 하실 거예요? 이렇게 다시 되묻잖아요, 직원이. 그거는 포스에 입력하는 방식이 그렇다는 거예요. 카페 라떼를 고른 다음에 사이즈를 선택하고 거기에 들어갈 토핑이 뭔지를 선택하고 당도를 선택하고 해서 한 잔을 완성하고 그 다음에 다음 메뉴를 이제 넣게 되어 있는 거예요, 포스상에서. 근데 보통 고객들이 오면 쭉 음료명을 쭉 불러버리는 거예요, 10잔을.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점원은? 그냥 기억하고 있대요, 그걸. 10잔을 다. 저는 그 얘기를 듣는데 진짜 깜짝 놀랐어요. 그런 얘기를 듣게 될 줄 몰랐거든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시스템상에서 입력할 때 진짜 그럴 것 같잖아요. 그 얘기를 듣고 나서 생각해보니까 그렇네. 음료를 먼저 다 선택하고 이렇게 하진 않으니까 영수증에 찍혀 나올 때도 보통 이렇게 한 줄씩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서 그럼 이 화면을 3번부터 8번까지 선택 있는 이 화면을 한 장으로 합쳐야 되겠구나 이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만든 화면이 이렇게 해요. 지금 1번부터 6번까지 있었던 것 중에 지금 옵션 선택이 하나 생겼고 그 밑으로 4개가 붙었죠. 그래서 화면을 이렇게 6장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가지고 시뮬레이션을 해봤어요. 이게 잘 돌아가는지를 봐야지 이제 여기 더 추가할 거나 뺄 것들을 찾아낼 수 있으니까. 막 이제 이때 사용하는 게 실제 동작하는 것처럼 이렇게 들고서 막 눌러보기도 하고 이런 거를 하는 거거든요. 연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했더니 음료를 선택하고 10잔이 제대로 됐는지 주문을 보통 확인을 해주잖아요. 점원들이. 그 과정이 없어요. 그 과정이 하나 더 필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결제하고 멤버십도 이제 정립을 하고 그 다음에 정립 내용이 또 잘 됐는지 정립이 그걸 확인을 해야 되는데 그 화면도 없었어요. 그래서 그 화면도 한 장 더 넣고 그 다음에 영수증 출력하고 대기번호까지 받고 나면 사실은 끝인데 그거 이제 좀 공손해야 되잖아요. 보통 뭐 주문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뭐 이런 멘트들을 보통은 하잖아요. 맨 마지막에 그런 메시지를 하나 더 띄워주면 좋겠다 해가지고 3가지가 더 추가돼서 총 9개 씬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성이 됐어요. 추가된 씬 이렇게. 근데 뒤에 보시면 그림 잘 그리지 않아요. 저 되게 그림 못 그리거든요. 근데 대신에 여기에 참석하는 사람들이 그냥 알아볼 정도로 그리고 서로가 어떤 이야기를 했다 그 커뮤니케이션 용도로만 이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여기에 들어가야 될 게 뭐고 뭐 적어도 이 정도의 내용은 있어야지 이 정도만 있으면 되기 때문에
사실 종이하고 펜을 사용하는 이유가 그거거든요. 우리는 어릴 때부터 종이하고 펜을 써왔잖아요. 학교 다닐 때도 그렇고 유치원 다닐 때도 그렇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가장 부담스러워하지 않고 좀 큰 어른들도 이거를 쥐어주면 뭐 나름대로 뭔가를 그려요. 그런 행위 자체가 자연스럽기 때문에 선택한 툴이었고 뭐 잘 그리지도 않았죠, 저는. 그래서 이 화면을 다 만들어내고 그 다음에 하는 거는 이제 한번 제대로 돌아가는지를 또 이제 한 두어 번 정도 더 시뮬레이션 해봐요. 더 추가할 신이 없다 라는 게 나왔고, 그 다음에 한 거는 그러면 각각을 이렇게 눌러보다 보면 아 이런 건 더 필요할 것 같아요, 이런 정보 더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건 필요 없을 것 같은데 빼도 될 것 같아요 하는 내용들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는 이렇게 포스트잇으로 붙였어요. 포스트잇으로 붙이고 어떻게 보면 뒤에 씬 그린 것들은 우리가 MVP 얘기하잖아요. 꼭 필요한 거거든요. 이 키오스크 제품을 만들어내는데 꼭 필요한 우선순위 0번에 해당하는 것들이고, 이 포스트잇에 붙은 거는 우선순위 1번이 될 수도 있고 2번이 될 수도 있고 20번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아직 우선순위 모르겠지만 있으면 좋은 것들이 섞여 있거든요. 그래서 이 포스트잇들은 다 도출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가 스크럼 할 때처럼 우선순위를 쭉 매기는 작업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번 페이지 안에 들어올 것, 그리고 이 다음, 그러니까 이번 스프린트에 들어올 것, 이번 다음 스프린트로 넘어갈 것, 뭐 다음 릴리즈로 넘어갈 것, 이렇게 좀 구분하는 작업을 거쳐요.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해서 최종적으로 만들어져서 워크숍이 끝났고요. 그 다음에 궁금하시죠? 화면 어떻게 나왔나? 이게 실제 키오스크에 들어간 화면이에요. 이게요, 똑같아요. 구성이 똑같은데 얘보다 훨씬 예뻐 보이죠? 훨씬 좋아 보이고. GUI를 입혔기 때문에 굉장히 좋아 보여요. 네. 다른 점은 그거 하나인데, 보통 제가 회사에서도 이 시도를 되게 많이 해보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보고하는 거에도 일부러 이렇게 손그림으로 그린 것만 이렇게 보여드리기도 하고 그래요. 물론 받아주시는 분이 계시고 안 받아주시는 분들이 계시죠. 안 받아주시는 분들은 뭐 제가 좀 더 설득이 필요할 수도 있는 거고, 그렇지만 저는 계속 이런 시도를 하고 있고요. 보고도 뭐 메모장으로 하기도 하고 막 그래요. 그래서 이런 고퀄의 GUI들이 입혀지기까지는 굉장히 더 시간이 많이 필요하고, 사실 만약에 여기가 나오지 않고 1번부터 11번까지 있는 이 화면만 나온 상태로 여기다가 GUI 작업을 다 했었다고 하면 이건 아마 여러 번 고쳤을 거예요. 2단계를 또 거쳤어야 될 거고, 2단계를 또 거쳤어야 될 거고, 2단계를 또 거쳤어야 될 거고, 그 다음에 요거를 거치면서 막 이제 보고를 하면서 막 이런저런 것들이 많이 덧붙겠죠. 그럼 이걸 또 다 만들겠죠. 근데 사실은 이 화면이, 최종 화면이 완성되기까지는 여기에 참여한 사람들이 되게 고민을 많이 했고, 이게 어떤 동작을 한다라는 거에 대해서 이미 이해도가 이만큼 높아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게 실제 사용신이에요 라고 말할 수 있는 백그라운드가 되는 거거든요. 데이터를 모은 거잖아요. 그리고 이거를 뭐 가지고 나가가지고 사람들한테 써보세요 이렇게 시키는 방법도 있을 수 있고요. 그렇게 했기 때문에 설득력이 있어서 나중에 보고하고 이렇게 이제 이게 실제 탑재될 때도 그 큰 악유가 없이 그대로 진행이 돼서 이 화면이 나오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게 매장 내에 설치된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거 보면서 되게 저는 뿌듯하더라고요. 뭐 3개월 뒤에 제가 여기 참여했었던 제품이 놓여가지고 사람들이 와서 막 사용하고 그게 또 광고로도 나오고 하는 모습을 보니까 되게 기분이 좋았어요. 그리고 나서 6개월 정도 뒤에 물어봤어요. 잘 됐냐? 이게 더 추가될 것들이 있을 텐데 그거에 대한 피드백을 좀 주세요 했더니, 지금 저쪽은 고객이고요. 공차를 사서 마시는 고객님이고 여기는 공차 측 의견이에요. 근데 그 당시에 공차가 원했었던 건 사실 한 가지가 더 있었어요. 그러니까 애초에 요구사항으로 말했던 거는 픽타임에 막 몰려들었다가 주문하지 못하고 빠져나가는 고객들을 잡을 수 있게 해주세요 라는 거였잖아요. 그게 강력한
요구사항이었거든요. 그거 말고도 사실 공차가 음료 종류가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고 옵션도 너무 많기 때문에 그걸 다 조합해보면 수백 가지가 나온대요. 근데 그거를 막 알리고 싶은 거예요. 사람들한테 알려가지고 다른 메뉴도 먹어보게 하고 싶은데 그게 잘 안 된대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런 이야기를 초반에 같이 인터뷰를 할 때 그런 이야기를 잠깐 해주셨었거든요. 근데 지금 왜 아까 주문하는데 메뉴가 선택해야 되는 게 너무 많으니까 일단 점원이랑 대화 오가는 횟수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러니까 말로 할 때는 주고받고 이걸 계속 해야 되니까 뒤에 사람들이 쭉 서 있으면 말을 빨리빨리 해야 돼가지고 늘 먹던 것만 사람들이 먹는 거예요. 근데 키오스크로 딱 오는 순간 그러니까 한 화면에다 옵션 화면을 합쳐놨잖아요. 그렇게 되면 사람이 일단 눈으로는 더 빨리 훑어볼 수 있거든요. 말하는 것보다. 한번 쭉 훑어보면서 오늘은 다른 음료를 먹어볼까?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서 실제로 다른 메뉴를 선택하는 그 전에 이제 데이터를 뽑아서 봤었는데 그 메뉴 종류들이 있었거든요. 사람들이 많이 시켜 먹는 그런 것들이. 근데 그게 굉장히 군들이 다양해졌더라고요. 그래서 공차에 이 숨어 있었던 니즈도 해결이 됐고 고객들도 새로운 메뉴를 맛보고 공차에 이런 맛있는 메뉴도 있었네 하는 그렇게 서로의 만족도를 좀 더 높일 수 있는 그런 제품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 당시에 왜 아까 PM분 계셨잖아요. 그 PM분이 나중에 이사님으로 승진하셨대요. 이 프로젝트 끝나고. 그래서 그 얘기 듣는데 뭐 이 프로젝트 때문은 아닐 수도 있어요. 워낙 그때도 워낙 되게 스마트하시고 이래가지고 잘하셨었는데 뭐 겸사겸사 저는 이제 이것 때문에 잘 되셨을 수도 있겠네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이게 아까도 이제 페이퍼 프로토타이핑 해보신 분들 이렇게 손 들어보세요 했을 때 되게 많이 손을 드셨었는데 그만큼 되게 일반적이에요.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 이미 검증이 많이 돼서 디자인 싱킹에서 쓰는 과정이거든요. 이거는 제가 작년 7월에 스탠포드에서 하는 디자인 띵킹 붓캠프 과정에 갔을 때 수행했었던 그 사진인데 지금 여기 보시면 좀 하나 달랐던 점은 뭐냐면 지금 여기 있다 인프라브 즉흥 연기 세션이 있는데 그런 것처럼 연기를 해요 나와서. 아까 우리가 시나리오 뽑았잖아요. 저희는 그냥 종이 들고 이렇게 넘겨가면서 약간 어색하게 막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지금 이렇게 막 나와가지고 엄청 막 진짜 연기를 막 해요. 그리고 저희가 만들었었던 프로토타이핑을 밖으로 가지고 나가서 지나가는 사람 아무나 붙잡고 저희 지금 스탠포드에서 교육 중인데 이런 거 지금 만들려고 해요. 뭐 이거 한번 봐주시겠어요? 이러면 사람들이 좋아요 하면서 막 같이 여기 참여해가지고 지금 여기는 우리 팀이고 여기 뒤에 있는 사람은 그냥 길 가던 사람이에요. 그냥 붙잡고 이거 써봐 주세요 하고 피드백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지금 이제 이 스탠포드 과정을 들으면서도 제가 하고 있었던 이런 프로세스, 이런 워크숍, 이런 구성을 그대로 쓰고 있구나 뭐 이런 걸 한 번 더 볼 수 있었고 좀 더 이걸 디테일하게 어떤 부분을 채워야 될까? 이런 거에 대해서 되게 많이 고민을 할 수 있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미 이렇게 널리 알려져 있고 검증이 되어 있는 방법이니까 아마 업무하실 때 좀 이런 부분에 있어서 힘들다, 커뮤니케이션이 힘들고 협업하기 힘들다? 그러면 이제 그 눈높이를 맞추는 작업은 그냥 말로 하는 것보다 이렇게 그림을 그려가지고 확인하면서 하는 게 가장 강력하거든요. 눈으로 봤을 때는 되게 와닿잖아요, 더. 그래서 뭐 3시간 정도면 해볼만 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네, 한 번쯤 써보시면 어떨까 합니다. 네, 제 발표는 여기까지 하고 혹시 궁금한 게 있으시면 질문을 받을게요. 페이퍼 프로토타이핑을 거부하는 좀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는데 네.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설득을 어떻게 했는지 저는 만들고서 이런 거 있는데 한번 그러니까 문제가 이미 있는 데다가 이거를 드리거든요.
문제가 있어서 막 안 풀려가지고 고민을 하고 있을 때 이런 방법이 있는데 이거 한번 해볼래요? 이거 하는데 3시간밖에 안 걸려요. 이거죠. 그게 이제 3시간이라는 것도 되게 강력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되게 단시간에 뭔가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그 방법이에요 라는 거를 제시하는 거. 이 끝나고 나면 어쨌든 어떤 결과든지 나온다는 게 되게 중요했던 것 같아요. 예, 발표 잘 들었고요. 그 설명해 주신 내용들을 보면은 프랙틱스가 사실은 에자일 프랙틱스라고만 보기보다는 UX에서 하는 그런 리서치 프랙틱스에 가까운 것들도 많이 보이거든요. 네. 예, 그런 것들을 그냥 일반적인 개발자나 그런 사람들이 이런 UX 프랙틱스 가까운 것들을 네. 하려면은 어떤 식으로 접근을 처음 해야 될지가 고민이 돼요. 왜 제가 이 세션 제목을요. 그러니까 죄송해요. 너무 기네요. 제목을 이렇게 지었잖아요. 그러니까 서로가 의사소통이 안 된다는 거에 되게 힘들어해요. 그래서 이게 어떤 방법이든지 간에 뭔가 이제 결과물이 자기는 나왔으면 좋겠어 라는 게 일단 그 저변에 깔려 있고요. 뭐 제 경우에는 그랬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서로 소통하는 데 있어서 뭔가 어렵지 않아야 되는 거고 그런 게 있고요. 지금 이제 UX에서 쓰는 방법론이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되게 이제 좋은 포인트인 것 같아요. 그 UX나 이런 디자인 하시는 분들이 이런 식으로 커뮤니케이션을 하면서 일을 하시거든요. 실제로 아이디어 도출하는 작업이나 이런 걸 하시거든요. 근데 지금은 영역이 이렇게 딱딱 구분되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쪽에서 좋은 방법을 다른 사람들이 또 쓸 수도 있고 그게 서로 넘나들면서 이걸 써가야 이런 프로토콜이 좀 맞춰지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쪽에서 쓰는 방법을 이쪽에 가져가기도 하고 이쪽에 쓰던 방법을 다른 쪽에다 가져가기도 하고 이제 이런 거를 계속 시도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때는 뭐 디자이너도 있고 기획자도 있고 저는 사실 이 두 사람이 이런 방식으로 일을 좀 더 많이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하거든요. 근데 어떤 회사냐에 따라 이런 식으로 일을 안 하는 곳들도 많고요. 이런 걸 아예 모르시는 분들도 계세요. 논의 질문인데 그러면은 지금 LG전자에 다니시는데 네. LG전자 내 개발 조직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개발팀이 개발자 외에도 기획자 디자이너를 한 팀에서 같이 한 팀에서 개발자 기획자 디자이너를 다 가지고 있는 그런 조직 형태를 가지고 있는지가 좀 궁금해요. 회사 이야기는 안 물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지금 밖에서 한 프로젝트예요. 그래서 네. 대외로 제가 그냥 따로 했었던 프로젝트고 네. 회사 이야기를 하면 안 돼요. 죄송해요. 제가 궁금한 거는 네. 아까 참석자 구성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매장 직원 포함시킨 거는 좋았고 네. 근데 기획자가 2명인 거는 조금 약간 의아하고 기획자 2명 대신 기획자 1명하고 디자이너가 줘야 되지 않을까. 그게 첫 번째 질문이고요. 네. 두 번째는 이제 최종 결과물을 구성원들끼리 잘 도출했잖아요. 네. 근데 최종 의사결정은 그 공차에 키오스크를 투자하고 뭐 예를 들면 임원 누군가가 있어서 결정을 했을 텐데 이거의 결과물을 들고서 누군가 보고를 했을 거고 그 해당 의사결정권자가 근데 여기서 이거는 아닌 것 같아 라고 바꿔 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거를 어떻게 터뜨려서 실무자들끼리의 그 결과물을 최종 그 결과물로 잘 끝까지 끌고 나갔었는지 그게 더 궁금하거든요. 되게 굉장히 좋은 질문이시고요. 제가 저 질문이 나오길 기다렸어요. 왜냐면 지금 여기 PM분 계시죠? 아까 이사님으로 승진하셨다던 그분. 그러니까 참석자가 중요하다는 이유가 그리고 같이 이거를 짰잖아요. 시나리오를 누구 한 명이 짠 게 아니고 이 5명, 저까지 해서 6명이 같이 짰거든요. 그때 나중에 이분이 보고를 하셨는데 우리 시나리오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 UX는요.
이게 이제 뭐 얘네 기획사에서 짜온 UX는요 이게 아니고 우리 UX는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그 본인 공차 쪽의 임원진들을 다 설득했어요. 사실은 그 포인트가 가장 강력하거든요. 그러니까 협업을 한다, 같이 한다. 그러니까 쉐어드 골이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에자일에서는 그거를 이제 가지고 진행을 하면서 이분이 강력하게 그걸 다 설득을 한 거죠. 그리고 이게 또 좋았었던 게 뭐냐면 기존에 뭐 이케아나 이런 데 가서 음식 주문해 보셨어요? 키오스크로? 어떠셨어요? 쓸만해요? 괜찮던가요? 기존에 나와 있는 키오스크들이 되게 뭔가 구려요. 불편해요, 사람들이. 쓰면서도 그냥 있으니까 쓰는데 굳이 막 이제 그냥 그렇네, 먼저 이 정도의 느낌? 그래서 그거를 처음에는 그거를 갖다 줬었던 거예요, 공차에. 저한테까지 오기 전에 뭔가 있었겠죠. 그거를 이제 갖다 준 거죠. 근데 공차 측에서 싫어. 그래서 막 이제 조율을 막 하고 시나리오 고치다가 안 되겠으니까 온 거였거든요. 그래서 확 뜯어 고친 거예요. 기존에 있는 키오스크하고 완전 달라요, 시나리오가. UX 신사체가. 그리고 아까 디자이너 말씀하셨는데 여기 기획자 2명은 일단 기획자가 2명이 박혀있는 상태여가지고 와야 되는 거였고요. 제가 아까 비즈니스 애널리스트이고 뭐 퍼실리테이터고 막 이런 거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디자인도 조금 해요. 네. 저는 약간 그러니까 에자일 코치이기도 하지만 이렇게 문제 있는 것들을 막 어떻게 하지? 이런 거 하다 보면 그 역할이 없을 때 이제 초반에는 대신해주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뭐 구멍 막는 역할도 하고요. 소방관처럼 이렇게 일을 하기도 해서 여기서는 디자이너 역할이 저였어요. 네, 제가 궁금한 거는 네. 지금 이제 그 퍼실레이터처럼 이제 하시는 분이 있어야 되잖아요. 만약 이거를 회사에서 도입을 하려고 하면 네. 그러면은 그 분의 역할에 그러니까 어떤 그런 그 가져야 될 그런 부분들이나 그 조금 얘기를 해주셨으면 좋겠거든요. 저도 이걸 듣고 나서 이거 회사에서 한번 도입을 해봤으면 좋겠다는 걸 느꼈는데 이게 그 도입하는 사람 입장에서 이제 퍼실레이터를 만약에 제가 하면 거기서 이제 어떤 부분들을 가지고 가야 되고 좀 주의점 그런 것들 조금 그 경험담이라든가 그런 것 좀 얘기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일단 저도 이제 이런 에자일 관련되어 있는 여러 가지 프랙티스를 수행하거나 할 때 이것까지 포함이요. 퍼실리테이터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일반적으로 봤을 때 퍼실리테이터는 본인이 튀는 역할은 아니잖아요. 일단 뭔가 개발팀에서의 꽂힌 개발이고 제품을 실제로 만드는 사람들은 개발자, 뭐 디자이너, 기획자 이제 이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약간 뒤로 이렇게 나와가지고 이 사람들을 이렇게 잘 갈 수 있게끔 뒤에서 밀어주는 역할을 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회사에서도 저도 퍼실리테이터나 뭐 에자일 코치로 이 친구들을 양성을 해주세요라는 요청을 종종 받아서 교육을 막 이렇게 하다 보면 사람의 성향에 따라 다른데 본인이 이제 튀어야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빛을 봐야 되고 내가 여기서 항상 의견을 더 많이 말해야 되고 그러는데 사실 저는 여기서 제안은 할 수 있지만 너무 방향이 이상하게 흘러갈 때 이렇게 바로 잡아주기 위한 말을 해줄 수는 있는데 제가 막 의견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내면 그때부터는 이제 그 역할이 저한테로 넘어오는 거예요. 시나리오를 완성시키는 역할이 저로 바뀌거든요. 근데 그걸 원하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 모두 이제 이게 쓸 수 있는 실제로 유용한 그런 뭔가 결과물이 나와줘야 되는데 그게 이제 누군가 퍼실리테이터가 그 역할은 아니라는 거죠. 그 뭔가 뒤에서 서포트 해주면서도 이런 방향성이나 이런 거를 잘 잡아줄 수 있는 그리고 이제 뒤에서 일하는 역할이 싫지 않은? 뭐 제가 봤을 때는 약간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네, 발표 재밌게 잘 들었습니다. 두 가지 질문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그
페이퍼 프로토타이핑 할 때 인터랙션 같은 거 어떻게 표현을 하고 네. 의견을 나누는지가 궁금하고요. 어떻게 구현하시는지.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저희 팀은 그 리모트를 많이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네. 뭐 정기적으로 같이 모여서 회의를 하긴 하지만 가끔씩 뭐 팀원이 4명인데 1명은 리모트인 경우가 네. 있다면 그런 경우가 되게 많은데 저도 주로 이제 그 문서화해서 공유할 때보다 저렇게 그 종이에 이렇게 심플하게 그려서 하는 게 훨씬 더 네. 서로 이해도 빠르게 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무래도 리모트가 있는 경우에는 그거를 전달하거나 거기에 이제 피드백을 주는 게 되게 어려움이 많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이제 결국은 그 온라인으로 공유할 수 있는 문서로 자꾸 만들게 되고 네. 그런 그 어려움이 있는데 혹시 그 이런 페이퍼 프로토타이핑을 하는 워크숍을 경험을 하시다 보면 그런 식으로 온라인으로 뭔가 커뮤니케이션 하는 걸 경험을 해보셨다면 어떻게 극복하셨는지 그런 게 좀 궁금합니다. 일단 두 번째 거를 먼저 말씀드릴게요. 사실 저는 온라인으로 이렇게 원격으로 일을 해도 되는 환경에서 일을 한 적은 없는데 대신에 이제 애자일 관련된 활동들을 하다 보면은 그런 이제 떨어져서 계속 만날 수는 없으니까 떨어져서 하는 경우가 많아요. 특히 그림이나 이런 거 필요할 때 저는 보통 화상으로 하는 걸 권하는 편이거든요. 그리고 제가 여행 다니면서 외국에 있는 회사들 가서 이제 인터뷰하고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깃헙 아시죠? 깃헙이 대표적인 그 원격으로 일하는 회사인데 제가 만났었던 분은 디자이너였어요. 근데 이제 그분도 말씀하시길 우리는 그냥 원격으로 일하는데도 아무 문제가 없대요. 왜냐면 화상 채팅이라는 툴도 있고 그거를 극복할 수 있는 툴들이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저희 회사에 계신 분들이랑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해도 모르겠어요. 저희 회사 분들은 그거에 되게 거부 반응을 보이실 때가 있더라고요. 화상으로 뭔가 이렇게 대화를 한다라는 거가 그냥 좀 불편하고 그냥 앉아서 얘기하는 게 더 좋다를 선호하시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 화상으로 굉장히 긴밀하게는 안 해보셨지만 그런 경우가 있었던 것 같고 첫 번째 질문이 뭐였죠? 그 정적인 화면이 아니라 인터랙션이 들어가는 화면. 저건 이제 그림을 그냥 종이에다 그렸잖아요. 저 때는 이제 GUI가 뭐가 올라갈지 모르는 거였기 때문에 일단 그림을 그리고 사람이 들고 있다가 이렇게 눌러보는 것처럼 막 이렇게 했어요. 인터랙션은 그냥 인간이 한 거예요. 그랬는데 이 다음에 키오스크 만들고 나서 했었던 게 공차에 메뉴 보드 있죠. 디지털 메뉴 보드라고 해서 공차 매장에 가면 메뉴 이렇게 써있는 TV 같은 게 있을 거예요. 그 화면 구성하는 거를 했는데 그때는 대충 들어갈 것들이 나와 있어요. 컵에 음료가 담겨가지고 이렇게 예쁘게 있는 것들. 그런 것들이 뭐 어떻게 움직이는지 이런 걸 보통 많이 보거든요. 그런 거는 이거를 이미지를 다 출력을 해서 잘라가지고 뭐 이렇게 움직여가면서 해보기도 하고요. 아니면 그거를 가장 빠르게 한다고 그러면 그냥 파워포인트 켜놓고 애니메이션을 걸어요. 그때도 막 이야기를 하다가 애니메이션 건 다음에 그냥 그 자리에서 보고 뭐 이런 느낌이냐 막 이제 이거를 계속 확인해가지고 그것도 한 3시간 정도 안에 해가지고 결과물을 그 동영상으로 해가지고 그거 보고 했었어요. 지금 시간이 다 돼서 한 번만 더 받을게요. 네, 안녕하세요. 강연 잘 들었고요. 보면서 이제 되게 퀵하게 다양한 사람들의 의견을 받을 수 있었던 건 굉장히 좋은 것 같았는데 네. 조금 궁금했던 게 페이퍼로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어느 정도 한계가 있는 부분이 있을 네. 것 같긴 하거든요. 예를 들면 방금 키오스크 사례도 사실 뭐 이렇게 연기를 하는 것처럼 이 상황에서 이렇게 쓰면 이게 좋겠다라고 할 수는 있겠지만 또 뭔가 굉장히 큰 화면에서 이제 주변 사람들 다른 사람들도 있고 그런 환경을 좀 더 조성한 상태에서라던가 또 조금만 더 이제 더 좋은 퀄리티라고 하긴 그렇겠지만 그렇게 좀 보완을 하면은 또 다른 아이디어가 나온다거나 그런 게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혹시 그냥 페이퍼 프로토타입으로 해서 뭔가 좀 발생했던 한계점이라던가 그런 걸 직면한 적은 없었는지 그리고 있었다면 그걸 좀 보완하려고 어디까지 시도를 해보셨는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일단 아까 왜 로우 피델리티 툴하고 하이 피델리티 툴이라는 표현을 썼었어요.
사실 저는 페이퍼 프로토타이핑이 답이라고 생각은 안 해요. 단지 이게 필요한 순간이 있고 이게 필요한 순간이 있어요. 왜냐면 저는 없는 거에서 뭔가를 빨리 만들어내야 되는 거였기 때문에 종이를 쓴 거였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미 결정되어 있는 시나리오가 있고 이대로 갈 거야. 이게 됐었으면은 더 좋은 툴을 써가지고 확인을 받는 게 맞아요. 근데 여러 가지 안을 빨리빨리 그려내가지고 이제 이 중에 뭐가 맞아? 하고 버리고 이걸 해야 됐기 때문에 이 페이퍼를 사용을 했었던 거고요. 지금 요 과정에서는 이게 가장 잘 맞았기 때문에 저는 이걸 쓴 거예요. 그리고 다른 종류의 그런 프로토타입을 만들어야 되는 그런 프로젝트를 할 때에는 다른 툴도 저도 많이 써요. 여기에 있는 것들을 쓰기도 하고 아니면 뭐 프레이머 JS라는 거 요새 많이 쓰는데 그거를 쓰기도 해요. 그래서 내가 하려는 과제가 뭔지 그거에 따라 잘 맞는 프로토타이핑 툴을 선택하는 것도 이제 잘 해야 되는 거죠. 네, 시간이 다 됐거든요. 지금 정말 좋은 강의를 해주신 김희진님께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립니다.